네, 오늘 저희가 고른 10가지 소식 가운데 으뜸 소식입니다. 첫 번째 1위 순위를 저희가 매긴 건데 성주 안에서 경북 성주 안에서 사드의 위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거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은 꺼냈습니다만 과연 논의가 어떻게 굴러갈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차장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K 지역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거죠? 예, TK 초선 의원들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다른 지역 의원들보다 지금 TK 민심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아시겠지만 신공항 때 네. 사실 그 TK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박탈감이 컸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성주에 그 사드가 배치되니까 뭐 공항 달라고 했더니 미사일을 주느냐 이러면서 네.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초선 의원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요.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공개됐습니다. 성주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산포대라는 곳이 우리 성주 언민들이 보는 앞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성주가 지역군이 이완영경 새카맣게 탔고 역시 수영을 좀 길렀습니다. 이정훈 위원과 한 가지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성주에 대한 위성사진 저희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성주 군청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도심 지역일 텐데 지금 군에서 찍은 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산포대라는 곳입니다. 저희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잖아요. 네. 사드가 레이더가 북쪽을 향하게 되니까 여기도 뭐 그 각도 안에 들어올 텐데 어디가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막 화면에 나오는 데가 염속산하고 까치산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까치산과 염속산. 그러니까 해발 800m 정도, 571m, 383m입니다. 성주 읍내에서는 보면 확실히 외곽이고요. 해발 네. 고도가 높은 데인데 네. 저 두 군데를 처음 거론하셨던 분은 경상북도 지사인 김관용 지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2km 정도인데 이 까치산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15km 떨어지니까 그 전자파 걱정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어차피 각도 때문에 원래도 문제도 없고 전자파의 양 때문에 원래도 문제도 없다지만 마음에 좀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지금 늘 이렇게 우리 정부를 보면서 디아트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의 예술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여러분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네. 국내 문제에 개입해서 여러 부처를 통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음지에서 많이 해줬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국내 정치 개입이다, 사찰이다 하면서 못하게 한 결과 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미 이제 국내 정치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국정원 보고 이 조정 좀 해달라 그랬을 때 남재준 원장이 그건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그분을 이제 밀어내고 다른 분을 바꿨는데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어떤 국내 문제를 저는 이제 국정원이 옛날에 그늘에서 쭉 복잡한 문제를 조정해 주는 거를 내각제 국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만드는 걸 섀도우 캐비넷 근데 저는 언더 캐비넷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네. 적이 있는데 지하에서 쭉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기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실 밑에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네. 능력과 실력과 열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이 부닥치고 할 때 조정해내는 능력이 없거든요. 네. 지금 사태가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성주 내에서 성주에 저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미군 기지를 보호해야 되고요. 아까 네. 어떤 분들이 비행장 달라 그랬는데 비행장을 안 두고 미사일을 준다 그랬는데 원래 비행장과 미사일은 세트로 가는 거였습니다. 원래 네. 대구 비행장 지키기 위해서 저쪽에 성산 기지를 만든 거였는데 네. 그걸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경북도지사가 그걸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지금 하여간 지금 현 정부에서 꼭 필요한 건 디아트 오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내는 능력이 없는데 그 일면을 이번에 대통령이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자, 박성호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성주군청 옆에 있는 이곳, 성산포대 이외에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국방부가 얘기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건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보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저 얘기는 네. 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느냐 네. 이런 어떤 현지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네.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지역을 다시 한번 네. 검토해서 네. 그 부분이 정말 타당하다면 네.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고 네. 역시 그 성산포대가 최적지인지를 다시 설득을 하겠다. 이러한 그 어떤 그 협의의 하나의 그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후퇴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이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혔듯이 이 부분을 어떤 후퇴한다거나 변경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이미 2일 날 국무회에서 대통령은 수개월의 검토를 거쳐서 모든 것을 고려한 최적지로서 이쪽 성산포대를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바탕에는 국방부가 이미 아까 얘기한 그 염속산, 까치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현재 여기는 민간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더 들고 그다음에 또 부대 시설 이런 걸 네. 또 다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반해서 네. 일종의 사드 레이더의 그 전자파의 위해성을 벗어나면서도 이런 최적 문제가 없는 네. 현재 여기를 정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네.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이 현재 그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민심을 들어가지고 네. 성주 군민의 민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다는 이런 의미지 네. 이게 바꾸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성호 부국장이 말한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성산포대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네. 환경 파괴도 없고 그다음에 막사를 짓거나 새로 부지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네. 만약에 염속산이나 가스산을 가게 되면 네.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군 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막사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비용은 훨씬, 어차피 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비용은 많이 들 텐데, 이 국론 분열이나 이 갈등 해소 비용 정도를 과연 생각하고 바꿔야 될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무슨 대안을 내면 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기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영 의원 저희 모습 봤지만 이완영 의원이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쨌든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부지를 추천하게 되면 국민들 불만이 없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주 국민들의 주장은 성주 군 내에 사드가 오는 걸 원치 않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사드 부지를 지금 현재 포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전한다고 해서 성주 국민이 동의할 것인지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에도 여러 부지가 나왔지만 사실 다른 부지 앞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사진을 봤었지만 네. 성주 군보다 더 올라가 있는, 군청보다 올라가 있는 사진을 보니까 거기 앞에 김천이 있어요. 그럴 때 또 네. 김천시가 오히려 반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연 갈등의 비용을 줄인다고 다시 재논의하는 것이 과연 갈등 비용을 오히려 더 부추길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사실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성산포대보다 더 네. 염속산 이런 데 가면 그 위가 이제 김천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염속산 위쪽으로 하면 저 위에 김천 시내가 있어서 예. 이번에 또 김천시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여당 그렇죠. 내에서. 그래서 과연 옮기는 게 쉽겠느냐. 아까 다 얘기 말씀하셨지만 결국 갈등 비용조차도 줄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네. 들긴 합니다. 예. 자,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눈에 띄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인데요. 나도 가슴 시리게 우리 부모님을 잃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 그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TK 지역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도요,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한 의원의 전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주 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성주가 대통령에게는 또 설령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고 정말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지켜야 할 국민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편안히 있겠느냐.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내가 지금 사드 결정된 이후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그럼 김정재 의원의 입을 통해 전언이 전달이 됐죠. 네. 그야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고심에서 비롯된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그 위력한 어떤 그 방어 수단인 이 사드 체제를 도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현재 일부 또 이해가 덜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고뇌 이런 네. 어떤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따라다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지지율, TK 지역 지지율은 많이 바뀌었군요. 국무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죠. 가심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네. TK 지역 정서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힘들었던 과거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를 모두 통탄으로 잃게 되고 흉탄으로 잃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대선 때 네. 이제 대구 방문할 때 한번 동행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후보 시절에요. 후보 시절에 2012년 대선 때요. 그리고 다들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우리 영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런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게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고생했던 그 고생하고 칩거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TK 정서상에서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측은함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기 박 대통령 증조부 산소가 그쪽에 있는 걸로 지금 잠깐 나와서 글자가 나왔었는데 네, 네. 저는 한번 저기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할아버지 산소가 되는데 저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저기를 누구랑 가봤는가 하면 우리 풍수하는 분들하고 가봤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성주라는 곳에 가게 되면 저게 대단한 명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곳은 아니죠. 저거는 증조부 산소니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조부 산소, 저곳이죠. 네. 저길 가보셨다는 네, 얘기죠. 가보셨어요. 좀 화면 너무 작았고 제가 오래전에 가봐서 조금 그렇긴 한데 바로 판단은 안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명당토로 유명한 데인데요. 풍수인들이 왜 가시는가 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증조모, 박정희 대통령의 할머니 산소가 굉장히 명당으로 유명합니다. 아하. 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터도 이렇게 온폭 패여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포대 같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 생가터도 명당이라 그러는데 그 할머니 산소가 굉장히 명당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은 지금은 아마 없어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광개토 대왕 그 비석 같은 큰 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서 있으면은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이 이금치사, 그러니까 쇠붙이를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데다라 그래서 그게 해석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가 옛날 그 대구 폭동 때 사망한 적이 있죠. 박 대통령도 이제 김재규 시총을 맞고 이렇게 사망한 거 또 해석이 되고 또 그렇게 네. 일어난 분이 하나의 구국의 영웅이 된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거 풍수인들의 관심이 있는 데고 저기 가서 보게 되면 앞에 일자문선이라고 해서 앞에 앞산이 이렇게 평평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왕이 나오는 데라고 풍수인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성산 기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좀 마음에서 많이 좀 애를 쓰셨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오늘 이제 이완영 의원, 이 지역의 지역구를 둔 이완영 의원이 대통령한테 성주 한번 가보시라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자, 총리, 장관, 여당, 야당 모두 일단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글쎄요, 대통령이 과연 결정을 언제쯤 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역을 돌고 있는 배낭 여행을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도 나 가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빠질 수 있느냐. 중재하고 갈등 해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한 김무성 전 대표 얘기 듣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절대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현장에 쫓아가가지고 돌팔배를 만들어도 지역 주민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총리가 계란 몇 방 맞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저 이제 배낭여행하면서 성주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주에 가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월요일엔 국민의당이 갔고요. 어제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갔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한 장면이 사진으로 몇 장 공개된 게 있잖아요. 이재명 기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표창은 의원도 그렇고 김홍걸 씨도 있고요. 굉장히 화려한 이제 노래방에서 볼 듯한 복장과 탬버린 모습이 등장하는데 하나의 축제로 좀 생각을 하는 거군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시민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데에 가서 네. 지금 나온 의원들이 굉장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비판하면서 네. 당의 굉장히 그 야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가서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그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표창원 의원은 어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겁쟁이가 되어버렸다라면서 자기 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들어보고 여러 가지 야당의 움직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테지만 어떤 겁쟁이가 되어 있냐면 종북 좌빨이라는 욕을 먹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 종북들, 저 빨갱이들, 정부랑 대통령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하는 놈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사드 전에. 네. 네, 표창원 의원 옛날에 저분하고 같이 경찰 공부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네. 제대로 짚었네요.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주 군민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생사의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데모를 세게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똑같이 야당, 여당 지금 다 두려움 속에서 지금 절절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신문을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다 하고 상당히 절실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뉴스를 읽어내는 게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은 성주 문제에 대해서 사생관을 거한 것 같은데 도와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박 대통령을 옆으로 찍으면서 우병우 수석을 딱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언론들은 우병우 수석 거취에 관심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사생관을 걸고 사드 배치로 가시겠다는 얘기, 즉 두려움을 넘어서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서 이제 그게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요소가 되는지 모르는데 표창원 의원이 그건 잘 보셨는데 해석은 거꾸로 희화해 버렸네요. 네. 박 대통령은 아마 안보 문제를 이번에 9월 달에 러시아 가서 아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푸틴 대통령 만나서 설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인은 띄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또 언론은 대통령의 속마음을 못 읽는 답답한 형국이 지금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묘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드 반대한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의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정서적으로는 반대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심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을 책임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와 다른 의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상호 원내대표 전략적으로 이건 모호하게 가자라는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대표께서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열 수 있다 이렇게 성주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 당이 경쟁하듯이 나누어서 성주를 방문하고 각각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조금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즉각 반발하는 글들이 계속 튀어나온 거죠. 예, 손혜원 의원이죠.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는 손혜원 의원이 또 SNS에서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린 경쟁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22일 만에 처음 간 것이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 라고 처음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라는 문장은 삭제했죠. 이건 나중에 지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리고 사드 반대 부디 당론으로 채택해 주십시오라고 약간 공손하게 바뀌었지만 사실 처음에 반응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근데 박성호 부부장 어떻습니까? 이제 김종인 지우기가 시작됐다고 다들 이제 알고 있고요. 8월 27일 전당대 이후에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제 전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략적 모호성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새로운 당대표가 등장해서 무슨 소리냐? 사드 반대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면 사드 띄어내겠다. 이렇게 공약할까요?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아까 표창원 의원의 표현식으로 어떤 겁쟁이고 비겁해서 현재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드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도 있고 야권 지지 성향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또 공감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부분이 이제 김종인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이고 또 중도 노선까지 포괄하는 이러한 대표가 물러난 8.27 전당대회 이후에는 현재 그 당권 주자들은 사실상 사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의 지금 현재 이제 그 비노 이런 의원들은 대부분 지금 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친노 친문 다수 의원들은
결국은 사드에 반대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아마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상당히 사실상 반대 당론으로 끌고 가는데 네. 혼자만 반대에 서기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얻으라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우상호 네.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네. 국회에 이 문제를 끌어들여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시간을 저지하는 이런 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국회 차원에서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논의를 죄송합니다. 끌고 가려고. 생각이 있다는 거 봐야 되겠군요. 예,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잠이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깬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TK 의원들을 만났고 오후에 충남 지역을 방문한 거죠? 예, 충남 서산을 원격 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원격 의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들러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이후 첫 행보인데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외교 안보 문제에 고립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민생 현장으로 좀 물꼬를 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현장 방문 일정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하는 거고 사실 많이 가지는 않으시는 편이죠. 다른 역대 대통령에 비교해서는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자꾸 접촉을 하고 국민들과 만나는 것이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정치와 그 여야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 아베, 시진핑이라는 주변 강대국의 정상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은 다양하게 국내 정치 같이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